모바일로 블로그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라고 치시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어플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이 바로 블로그 앱의 첫 번째 이제 구성 화면인데 85페이지가 관련된 페이지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첫 번째 있는 요 버튼이 이웃 새글이에요. 자, 이웃 새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웃들의 모먼트와 이웃들의 글이 보이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저저번 시간이었던가요? 서로 이웃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서로 이웃도 한번 신청해보고 해보셨을 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글이 올라오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PC 블로그에서 안 보였던 게 모먼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모먼트는 뭐냐면 내가 사진을 엮어가지고 24시간 동안 보여지는 하나의 어떤 장치, 세로로 되어져 있는 짤막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이 모먼트라고 합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스토리나 쇼츠라는 부분에 보면 짤막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네이버에서는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모먼트는 모바일에서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모먼트에 지금 보면은 우리 프로필 사진 보이죠? 이 부분을 눌러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직접 찍을 수 있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충전 키트에다 올려놔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이전에 찍었던 앨범에 있는 거를 올리겠다 하면은 왼쪽 하단에 이 조그만한 사각형 이 부분을 누르면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상 한 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다면 이게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뭐 글씨를 적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효과를 넣어가지고 꾸며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효과를 다 설정했다면 다음을 누르면 여기 이제 캡션이라 해서 이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키워드를 적고 등록하면은 내 모먼트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동영상 넣으니까 좀 정신사나워서 동영상 아닌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동영상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개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사진 2개만 선택했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요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어디 놀러가서 찍은 곳이었다면 장소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이다 보니까 내 핸드폰이 있는 GPS의 장소를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면 누르면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 검색을 해서 장소를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는 글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글씨 모양들이 있고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고르신 후에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어서 배치할 수도 있고 글씨 부분에 보시면 얘가 정렬 방식, 얘가 색깔. 그래서 글씨의 색을 바꾸거나 투명도를 설정해서 흐리게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아까 펜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거나 밑줄을 긋거나 펜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동영상이라면 어느 정도 길이로 어느 위치가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맞추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가 효과인데요. 효과에서는 스타일과 필터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를 이렇게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사진을 2장을 골랐잖아요. 여러 장을 고른데 한꺼번에 이런 효과를 주겠다. 전체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만 적용할게요.
그리고 필터는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에 필터 효과를 줘서 약간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보정이라는 건 밝기나 대비를 보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 꾸몄다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양이 보이고, 만약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또 꾸며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넘어가서 그냥 다음 가볼게요. 내용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태그 추가도 제가 눌렀더니 샵이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 공개로 올리겠다 한 후에 등록하면은 모먼트가 등록이 됩니다. 모먼트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자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와 같은 건데요. 우리가 아직은 인스타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네이버의 이웃이라는 관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모바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위쪽에 네모나게 24시간 동안 보이는 거, 그거를 모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 내 게시글을 바로 보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내가 알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려서 남겨줄 수 있는 게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먼트에는 장소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까 장소만 설명드렸지만 블로그에 글을 적은 게 있다면 그 블로그 글로 넘어가게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모먼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 네이버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츠 이런 데서 쇼폼 컨텐츠가 유행하는 걸 보고 모먼트를 만든 거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직까지는 활성화돼서 뭐 마케팅을 할 때 많이 쓰여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웃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고자 할 때는 괜찮으실 것 같다. 그 정도 얘기 드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제 이웃들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18분 전에 아마 전 대표라는 분이 뭐 중고차 뭐 가격 시세 정보 이런 거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 이 글을 내가 반응을 해줄 거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서 하트를 눌러서 공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적을 거다 그러면 여기 말풍선 부분을 눌러서 댓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PC랑은 다르게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댓글을 누르면 댓글 작성 창이 바로 뜨고요. 물론 내가 이 글을 더 읽어볼 거라면 터치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43개의 사진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요거를 누군가한테 좋은 정보라서 내보내겠다. 그럴 땐 여기 있는 내보내기 공유를 눌러서 공유도 가능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글들 올라와 있는 것들은 제 이웃의 글들이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요, 블로그 마켓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사업자인 경우에 블로그 마켓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이렇게 마켓으로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활성화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웃색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있는 요 나침판 모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나침판 모양은요, 추천이라고 해요. 추천은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의 글들, 예를 들어 네이버에게 이러이러한 주제들을 뽑아줘 라고 하려면 관심 주제를 설정해서 두시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네이버에서 뽑아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은 블로그 작성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 안 하고 조금 있다가 블로그 작성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종모양 버튼은 내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점이 찍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예를 들어 미미님이 상큼한 레모네이드 글에 공감을 했다라든지,
예, 이렇게 공감글 또는 누가 이웃이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한 블로그의 수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서로 이웃을 신청할 거면 수락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서로 이웃을 해주시는 것도 나중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었네요. 그죠? 서로 이웃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모양의 아이콘. 요거는 내 블로그라고 해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 블로그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오늘 몇 명이 방문했고 전체 몇 명이 나왔고 그리고 블로그의 이름이 뭐고 우리 프로필 사진 그리고 별칭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 뒤에 있는 커버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블로그의 스킨 또는 타이틀 사진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도 마음껏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이틀의 디자인을 꾸몄잖아요. 그 타이틀과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모바일에 이 커버 사진도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같은 블로그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바꾸는 거는 홈 편집에서 이미지 변경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 PC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블로그로 갔을 때 블로그 홈에 죄송해요. 블로그 홈은 아니고 내 메뉴에 여기 관리 메뉴에서 요 밑에 있는 이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가 아까 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약에 작업을 한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샌드앤리어를 이용해서 옮겨가지고 여기로 가져와서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뭐 여기서 그냥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만 바꿔주시고 모바일 앱에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홈 편집하는 부분 좀 수정하는 거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 밑에 보니까는 무슨 주소 같은 게 이렇게 쭉 있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링크로 넘어가게끔 했으면 하는 다른 SNS 채널들을 연결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요. 물론 우리는 현재는 네이버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할 때가 아직 마땅히 없을 거예요. 나중에 요거 연결은 여러분들이 더 연결하시면 돼요. 소개글 그리고 대표글 전체 글에 대해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홈 편집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던 메뉴들은요, 제가 일단 숨겨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위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이미지 변경은 이 커버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고요. 요 옆에 있는 커버 스타일을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커버 스타일 디자인 중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커버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변경에서는 지금 촬영하거나 앨범에서 선택해서도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원래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커버 이미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똑같은 이미지로 바꾸기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앨범에서 한번 사진 골라서 그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무 사진이나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사진으로 만약 다음을 누르게 된다면 커버의 이미지를 어느 부분을 맞출 거냐?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놓고 완료를 누르면 커버 이미지로 이 부분이 설정이 돼서 바뀌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변경은 언제든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를 바꾼다고 해서 PC 블로그의 스킨이나 타이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케팅을 위해서라면은
PC 블로그나 모바일 블로그가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같은 디자인을 깔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서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의 이름을 바꾸겠다.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여기서 바꾸면 PC 블로그도 이름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프로필과 별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밑에 이제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요 아래쪽 버튼 중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은 내가 추가할 블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소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개는 내가 그 블로그에 적었던, PC 블로그에 적으셨던 소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PC 블로그와는 달리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업체 블로그라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근처가 한이컴퓨터가 딱 나왔으니까 이걸로 누르죠. 자, 이렇게 전화번호랑 주소를 적고 개인정보 수집 비용에 동의 체크를 한 후에 만약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소개글이 적히면서 전화랑 그리고 위치까지 연결이 되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 블로그의 경우는 연결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업체 블로그라면 연결해 놓는 게 더 낫겠죠. 만약 전화하기를 누르면 딱 그 업체에 전화를 할 수 있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위치 보기를 누르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그 업체의 지도를 바로 찾아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 부분에서는 그런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요거는 일반 블로그니까 저는 요 소개글이랑 요건 좀 지울게요. 소개글만 내비두고 전화번호 주소 지울게요. 자, 이제 플러스 눌러서 두 번째 모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올려놓았던 모먼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 모먼트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모먼트를 꺼내는 창입니다. 물론 없다면 굳이 꺼낼 필요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인기글 대표글 설명드릴게요. 인기글 대표글은 인기글이나 대표글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기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 글을 인기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카카오 프렌즈 가습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마 가습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습기가 고장이 좀 자주 나거든요. 미니 가습기가. 그랬을 때 고치는 방법을 적어놨던 정보성 포스팅이기 때문에 옛날에 올린 글인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곤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성 포스팅이 되게 좋은 점은요.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성 포스팅 올리면 꾸준하게 유입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추천드리고, 이 종로 더 쌍화는 저번에 제가 올린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요 근래 봤나 봐요. 자, 근데 인기글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본 글이라서 내 블로그에 온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봐줬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있으시죠? 그런 건 대표글에다가 설정을 해서 넣는 거예요. 대표글은 원래는 이런 표시가 없고요. 대표글은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글들을 내가 대표글로 해서 내 블로그에 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대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추가하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글이 먼저 보여지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하면 이게 이제 대표글로 들어가는데, 대표글은 최대 10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 요 순서는 여기 있는 석삼자 버튼, 즉 햄버거 버튼을 끌어서 내가 원하는 순서부터 보여지게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대표글과 인기글이 보이죠. 여기 1, 2는 뭐냐면 먼저 무엇이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건데,
나는 대표글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대표글에 1이 들어가도록 해놓으면 되고요. 대표글이 보이는데 인기글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면 인기글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는 대표글이 보이고 사람들이 인기글을 눌러보면 인기글도 보게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외부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외부 채널은 뭐냐면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제 앞으로 SNS들을 다룰 거예요. 아마 블로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유튜브로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러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콘텐츠를 올리면서 블로그에도 그에 대해서 포스팅을 적으면서 유튜브에서 눌렀을 때 블로그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뭐 유튜브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둘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이 유튜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담하러 뭐 카카오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사러 스토어팜을 가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눌러보면요, URL을 적어서 연결하는 형식이라서 연결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직은 저희가 블로그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한번 다른 계정들을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홈 편집에 외부 채널 글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냐면요, 블로그는, 그러니까 네이버는 블로그 외에도 포스트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포스트가 모바일 기반이고 블로그가 PC 기반으로 만든 거였고요. 일단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즉 이웃과의 관계였다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구독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스트나 뭐 블로그가 거의 비슷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포스트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포스트 글이 블로그에서도 같이 보여지게 해주는 게 외부 채널 글이라 보시면 되세요. 만약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포스트에 테스트 글 쓴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둘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외부 채널 글은 저희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닫아버렸고요. 그 다음 글 목록인데요.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동영상형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글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목록형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것인지 카드형으로 보이게 해둘 것인지 이 글의 형태가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적용까지 누르면 실제 아까 전에 띄워놓은 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띄운 순서가 소개, 대표글, 그리고 외부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글들이었죠.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 대표글 인기글보다 이 외부 채널들이 위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게 홈 편집의 요 플러스 옆에 화살표들이에요. 요걸 누르면 내가 꺼내놓은 요거를 뭐 외부 채널을 뭐 위쪽으로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체크 하시고 적용하시면 순서가 소개 다음에 외부 채널이 바로 뜨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결을 해둘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홈 편집 부분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7번 카테고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점 그 다음에 찍 그어진 요 표시 있는 게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 안에 글 개수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수정할 때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카테고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점점점을 누르면 카테고리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새로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플러스를 눌러서 카테고리 이름과 주제 분류, 공개 설정을 적고 확인하시면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카테고리는 일단 요 정도 소개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요
말풍선 모양은 안부글이라고 해요. 이 안부글은 내 블로그에 남겨진 안부글을 살펴볼 때 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이런 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글을 남길 수 있는 게 안부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사람 모양 두 개는 이웃 목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한 이웃 목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추가한 이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웃 중에서 내가 서로 이웃을 이렇게 보겠다. 그럼 서로 이웃으로 되어 있는지 이웃을 취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요 통계 모양처럼 생긴 거 바로 통계입니다. 10번 통계 부분이죠. 조회수, 방문 횟수, 순위 등을 일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서 왔고 어제는 몇 명이서 방문했는지 이런 일괄 현황 등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예시 글들을 많이 적어놔서 제 블로그에 품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저번에 아마 얘기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희 이런 뭐 대추라든지 뭐 건강을 즐겨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블로그를 좀 많이 쓰고 계시겠죠. 요거 책으로 배운 사람들을 다 썼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글들은 나중에는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글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건 연습용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 통계에서는요. 일간 현황, 주간 분석, 그리고 방문 분석, 사용자 분석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으로는 몇 명이나 왔고 월간으로는 몇 명이나 왔는지 자, 사용자 분석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일간으로 봤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PC에서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각각 들어왔거나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고요. 어떤 걸로 들어왔나 궁금하면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떤 단어들로 들어왔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모바일로 65.52%가 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봤대요. 그 중에 CU 냉장고가 13.79%, 나에게 어울리는 대학 테스트가 뭐 10.34%, CU 틴트를 찾은 사람이 3.4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떤 단어를 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용도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쭉 잘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지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통계 정보도 가끔 들여다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망 고객이라고 할까요? 내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블로그에 반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계까지 말씀드렸고 이 위쪽을 조금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공유 버튼이에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돼서 나와 있진 않으니까 설명으로만 할게요. 이거는 내 블로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넘길 때 보여주는 그런 메뉴죠.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URL을 복사해서 뭐 톡방으로 남긴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톡방에서 URL을 눌러서 내 블로그로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눌러 들어오는 게 공유.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면 돋보기 하나 보일 건데요. 이 돋보기는 내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내가 찾아보고 싶을 때 누르는 곳이에요. 물론 나만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도 해당은 됩니다. 자, 여기 돋보기를 누르고 제가 카카오라고 쳐보면은 카카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들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떠한 글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적은 글이 어떤 글을 적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근데 글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시글을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검색하시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이 햄버거 버튼은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번 메뉴는 블로그 관리에 필요한 모든 메뉴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을 누르면 아까 보셨던 오늘 방문자라든지 일별 조회수, 통계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셔도 되고,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로그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를, 그러니까 네이버의 아이디는 총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그 아이디들을 동시에 이 안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메뉴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구조들은 쭉 살펴보았고요. 앱 커버 화면 바꾸는 것도 86페이지의 내용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요거는 넘어가고요. 87페이지의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를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중간에 보면은 우리 요거 아까 설명 안 했던 이 연필 모양의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글쓰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적고 싶은 제목과 내용을 적고, 그러고 등록하시면은 실제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는 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위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 일상을 누려요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은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제목하고 내용을 적고 카테고리를 정하고 등록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글을 적을 거면 여기 제목 부분을 터치 해주시면 제목을 적을 수 있게 칸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지금은 그냥 예제에 있는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저는 적을게요. 자, 옆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우리가 커버 이미지로 넣고 싶을 때 고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핸드폰에 찍어놨던 그림들이 보이고요. 해당 그림을 선택하고 체크 하고 첨부 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커버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레모네이드 사진은 아니지만요. 제가 사진 한 개를 깔아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바일 블로그와 PC 블로그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C 블로그는 뭐 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죠. 보통 이제 우리 집에서 보통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그런 형태일 텐데, 모바일 블로그 같은 경우는 GPS를 잡아요. 그래서 위치 추가를 해서 내가 만약 지금 어딘가에 가서 적는 거라면 그 위치를 이렇게 장소 첨부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핸드폰이 있는 위치의 근처에 있는 업체들이 떠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면 여기다가 장소명을 적거나 주소를 적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있으면은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바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모바일 블로그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내용을 적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제 터치 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글씨를 쓰려면 자꾸 오타가 나거나 해서 불편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글씨를 적을 때는 이런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아래쪽에 도구가 지금 카메라, T자, 그리고 여기 선, 그리고 웃는 얼굴, 그 다음 점점점 있죠. 이 점점점을 눌러서 음성 입력을 눌러 놓게 되면은 마이크를 눌러서 내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이크 누르고 얘기해 볼게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나름 잘 받아 적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타이핑이 늦으신 분은 그냥 얘기를 하면서 입력을 하게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글, 사진의 형태로 하다 보니 중간에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을 넣을 때는 여기 있는 카메라를 누르시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 핸드폰에 찍어 놓은 사진들이 보일 거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른 후에
첨부를 누르시면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미디어라서 내가 캡처한 사진 등의 여러 가지들이 다 보이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앨범을 내가 원하는 앨범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골랐을 때 내가 사진의 위아래를 자르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사진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자르기 회전으로 필요 없는 데까지를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체크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일단 에디터에서는 필터, 자르기, 보정, 모자이크, 서명까지가 기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PC로 우리가 블로그 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필터나 쓰실 만한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얼굴 부분이 나와서 가리겠다. 그럼 모자이크로 가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사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했다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레모네이드 사진 대신에 제가 사진을 한 개 집어넣어 보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설명은 요거까지만 하고 카테고리 고르고 등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일단 기초니까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사진을 고를 때 우리가 사진을 여러 장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를 누르고 사진 여러 장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캡처했던 사진이라서 스크린샷이라는 곳에서 찾을게요. 하나, 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이 사진을 그룹 사진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르면 개별 사진 콜라주 슬라이드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기도 해요. 여기를 눌러서 따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아래 마술봉 같이 생긴 애는 사진을 자르거나 편집할 수가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뭐 잘라내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은 거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고르고 만약 동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진을 내가 직접 찍을 때는 요 위쪽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직접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고요. 동영상도 바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GIF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GIF는 내가 동영상을 찍은 걸 GIF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좀 생동감 있는 어떤 사진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 해당 사진을 선택을 해요. 만들기 바로 보이잖아요. 해당 그 동영상을 만들기 딱 눌러서 이건 너무 빨랐는 것 같은데 좀 느린 걸로 볼까요? 이 정도? 자, 일단 3초 정도의 원하는 구간을 여기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위치로 이렇게 구간을 잡고 옆에 화살표 그리고 원본 비율로 할 것인지 1:1로 할 것인지 고르고 정방향으로 할 것인지 왔다 갔다 되감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배속을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배속대로 좀 느리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움짤 사진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뭐 PC 블로그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바일 블로그 들어와서 이렇게 움짤 만들고
그냥 갤러리로 들어가면 이 움짤이 저장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걸 그냥 샌드앤에어로 가져와서 작업을 해도 되고, 근데 모바일 블로그는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작업하자마자 글을 쓰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하겠죠. 자, GIF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재생되는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원래는 소리가 나는 동영상이더라도 GIF로 만들면 소리가 나오질 않겠죠. 사진이니까. 그리고 해상도가 조금 좋진 않아요. 어차피 216색상? 뭐 어쨌든 그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 자체가 아무래도 이미지 자체가 조금 깨져 보일 수가 있더라. 이런 게 GIF의 단점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간에 GIF 같은 경우 움직이는 어떤 생동감을 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스팅할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면이라든지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GIF로 만들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는 거의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엔 동영상을 올릴 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 사진에서도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사진 카메라 부분을 누른 거고 여기서 내가 찍었던 동영상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걸로 할게요. 요거. 그리고 동영상 편집이란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편집이 돼요. 만약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면 이 두 개 또는 뭐 세 개를 선택했다면 세 개의 영상이 합쳐져서 동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두 개 선택한 채로 동영상 편집 가볼게요. 만약에 사진을 선택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도 그거는 좀 안 되겠다. 영상 편집에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과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게 가져올 수가 있고, 동영상이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클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 옆에 보시면 이 녹색 바가 보일 거예요. 이 바를 조절을 해서 내가 이 이미지가 이 영상이 어디까지 나오게 할 것인지 이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은 흰색 기준바를 놓고 요 파란색 막대를 당겨도 되고요. 아니면 나누기 한 후에 앞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삭제해서 이렇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영상에 대한 컷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상과 영상을 보셨을 때 중간에 이런 백의 기호 같은 게 있죠. 이거는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디졸브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 몇 초 정도에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장면과 장면을 넘어갈 때 이렇게 디졸브로 진행이 되면서 넘어가지게 그렇게 전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을 때 그 동영상 자체가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바꿔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속도를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느리게 또는 빠르게도 가능하니까 원하는 속도로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럴 때 음량을 이용해서 소리를 없애거나 아니면 낮춰주시는 형태로 맞출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영상 편집에 대한 기능을 뭐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상 편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이 이렇게 뭐 밝기나 보정도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영상 앞에나 뒤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된다면 해당 클립을 선택했을 때 양옆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쪽에 넣을 거면 앞쪽 플러스를, 뒤쪽에 넣을 거면 뒤쪽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타이틀 커버를 넣을 수 있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진 동영상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결해서 이어주는 기능이라면, 타이틀 커버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표지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의 표지를 한번 타이틀 커버를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보면은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와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고르고 체크. 그리고 텍스트를 누르면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대신에 내가 직접 적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글씨체 마음에 들게 설정하시고, 뭐 날짜를 적어도 되지만 여기 딴 걸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배경 색상은 이 배경, 바깥의 배경 색깔인데 기본은 까만색이지만 내가 원하는 배경을 깔 수가 있습니다. 배경 색상만이 아니라 옆에 보면 배경 클립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색상으로 깔지 않고 배경 클립을 깔 거야 라고 한다면 배경으로 쓰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사진을 첨부해 보면 이렇게 배경 사진으로 깔려졌죠. 자, 사진이 지금 5초 정도로 나왔는데 이렇게 커버를 길게 넣기 싫어요.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을 당겨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맞추시면 커버를 짧게도 또는 길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커버까지 얘기를 드려보았고요. 이번에는 하나 더 텍스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볼게요. 내가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이 동영상의 밑에다가 설명을 적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에서 짤막하게 이제 설명이 적혀진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건데요. 이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흰색 바를 내가 글씨가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고 플러스를 누르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위쪽에 더블 탭하여 편집하기 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내리고, 서체도 내가 원하는 서체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서체 자체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글자색과 배경색, 외곽선 등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깔끔하게 글자 쓰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쪽에 마찬가지로 흰색, 요 노란색 막대는 이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씨를 여기까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이어서 글씨를 쓰고 싶을 때 플러스를 누르면 아까처럼 더블 탭하여 편집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서식을 다시 설정해야 돼서 불편하잖아요. 잠깐 되돌릴게요. 이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씨를 그대로, 글씨체가 그대로 복제가 됐죠. 얘를 이제 바꾸면 되니까 다시 터치, 따닥 하고 적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적으면 우리가 서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번 바꾸고 신경 쓰지 않아서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랬을 때는 위쪽에 완료를 누르시면 영상이 이제 인코딩 돼서 올라갑니다. 이 영상 설정은 뭐냐면요. 누르면 사이즈랑 해상도 그리고 저장 효과 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은 세로 영상이었기 때문에 9:16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16:9로 해야 해. 이런 경우면 화면 비율을 맞춰주시면 양 옆에가 까맣게 나오면서 영상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상을 만드실 때는 내가 이제 16:9 세로 화면으로 기획하겠다 라고 하면 그 기획한 대로, 가로 화면으로 만들겠다면 그렇게 만든 대로 그렇게 비율을 설정을 하는 게 맞고요. 해상도는 720이 기본값이지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효과 설정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영상 설정은 될 거고, 다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인코딩이 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동영상의 이름하고 정보 적고 완료를 하면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GIF로 제가 올린 거랑 좀 다른 점은요. GIF 같은 경우는 지금 편집이니까 안 움직이지만 계속 움직여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동영상은 이렇게 플레이 버튼만 있는 상태이지 자동으로 막 움직이지 않죠? 그거는 이따 발행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둘 다 안 움직여 보일 건데 이따가 발행하면서는 얘를 누르면 이제 플레이가 될 거고 얘는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질 거예요. 자, 이 밑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T. T는 글자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글자체, 글자 크기 이런 거 맞춰서 설정할 때. 그럼 요 웃는 얼굴은 뭐냐면 스티커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에서 필요한 스티커를 눌러서 그 다음에 이 스티커 부분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 스티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정렬 방식이 보여요. 여기서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등으로 내가 원하는 정렬 방식으로 놓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에서 첫 번째 인용구는요. 인용구 글씨를 적는 건데요. 이 밑에 보면은 인용구 모양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고르고 적을 수가 있어요. 대략만 적어서 놓을게요. 그 다음에 구분선은 선을 그을 때, 장소는 장소를 집어넣을 때. 그래서 내가 아는 장소가 상호명에 떴다면 그 상호를 누르면 되겠지만 만약에 포스팅을 할 장소가 여기 장소에 뜨지 않는다면 그 장소를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첨부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링크는 링크 연결할 때인데 지금은 링크 URL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뜨지만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에 있는 그런 링크 중에 마음에 드는 링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링크로 집어넣어서 띄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요, 아까 이거는 이제 PC 버전에서 저희가 했던 건데 만약에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석석브라더스의 목살 양념구이라는데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금 동영상 골랐습니다. 이거 공유하면은 여기 링크 복사 있었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저번에 우리 피시기에서 블로그 쓸 때 했던 것처럼 여기 링크를 딱 누르면 그 링크 주소 복사가 된 게 여기 붙여지고 조금 기다리면 여기 썸네일이 뜨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은 파일을 집어넣을 때 휴대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받아서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
공감은 사진, 색, TV 등의 다양한 여러가지 글감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글감을 찾아서 넣을 때. 템플릿이라는 건 형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템플릿이라 한다 했었죠. 내가 만든 템플릿들을 활용할 때도 가져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법 검사는 가나다 맞춤법이 틀렸다 싶은 데들을 고른 거예요. 얘가 레모네이드라고 고쳐야 된다는데 전 레몬에이드로 표시할 거니까 제외. 다운될 요거 붙이래요. 그럼 수정.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시거나 고치시면 되는 부분이다. 다 대공 완료하시면 돼요. 자, 맞춤법 검사까지 받고 내 모먼트는 내가 만든 모먼트를 블로그에다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요. 음성 입력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내돈내산은 왜 네이버에도 보면 예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일아트 같은 경우 또는 미용실 같은 경우 네이버 페이로 예약해 놓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내가 돈 내고 갔다 왔다 라는 거를 인증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톡톡이라는 건 뭐냐면 톡톡을 연결하신 분들한테 뜰 텐데요. 내 블로그에 톡톡이 있을 때 그 톡톡으로 문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게시글을 보다가 여기를 누르면 네이버 톡톡으로 저희한테 뭔가를 이제 물어볼 때 쓸 수가 있는데요. 개인 블로그에선 역시 쓸 일이 없고 나중에 이제 사업 블로그, 즉 마케팅용 블로그를 쓰실 때 업체에 따라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여러 가지 기능들 이제 소개를 다 끝냈고요. 이제 거의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는 얘기를 다 해가는데, 우리가 모바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시간이 블로그로 글을 쓸 때 30분에서 1시간 또는 뭐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시간도 긴 시간인데 우리가 블로그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 다시 와서 또 블로그를 쓰시는 경우가 있죠.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중간중간 저장은 되지만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저장을 할 거면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숫자가 하나 늘었죠. 나중에 이 숫자 부분 눌러서 해당 글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그 글로 떠진다 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위쪽에 요 일상을 누려요 라고 보이는 데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확인. 그 다음에 공개 설정. 뭐 얘는 뭐 공지사항으로 할 건 없으니까 글쓰기 설정 보고 다 되셨다면은 옆에 있는 등록을 눌러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올라가지는 거예요. 모바일 블로그와 PC 블로그의 차이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모바일 블로그는 예약 기능이 없어요. 바로 그냥 저장했다가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형식이라서 그런지 예약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PC 블로그에는 예약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쓰시냐면 보통 블로그의 글은 고객들이 보는 시간대에 발행을 해야 좀 더 많이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도달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블로그가 검색 엔진에서 이제 걸려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검수를 통한 후에 이제 그 순위를 매겨서 등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1시간 정도,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 고객들이 10시 정도에 글을 많이 읽는다 한다면 10시 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글을 올렸을 때 내 글이 최신 글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게시글을 다 적었다라고 했을 땐 옆에 보시면 통계 정보를 게시글마다 볼 수 있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점점점으로 이 게시글이 만약 잘못됐으면 수정하거나 이 게시글의 URL을 복사해서 다른 단톡방에 뿌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저번에 이제 네이버 그 포스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막 광고가 붙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요 게시물에는 광고 안 붙이겠다면 광고 미사용. 그리고 이 게시글을 잘못 적어서 제거하고 싶어요는 삭제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3시 12분이니까 조금 쉬셨다가 블로그 포스팅 쓰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빨리 다 작성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네, 작성하시는 대로 그냥 저희 톡방에 보내시면 숙제까지 완료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조금 쉬셨다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 파트 끝나고 다음에 이제 진행할 게 쇼폼 컨텐츠 제작하는 것부터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를 이제 손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글을 작성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통 마케팅을 위해서 그 블로그 글을 쓰고 계신 분들은요, 매일마다 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상위 노출을 생각해서 글을 쓰시는 분은 하루에 3개씩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적게 쓰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연습 겸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작성하시려는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3시 13분이니까 15분부터 쉰다고 보고 25분에 저희 실습 들어갈 거예요. 실습이라고 하면 포스팅 작성해서 저희 톡방에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율이고요. 작성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거 또는 기능에 대해 제가 쭉 설명은 드렸지만 이런 기능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따가 25분에 그 이후에 저에게 질문 주시면 답을 해드릴게요.